여러분, 제가 사회초년생 불인이 300명 정도 가르쳐 봤는데요. 결국 내 집 마련하는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이 네 가지를 지키더라고요. 사회초년생, 내 집 마련 무리라고 생각 드시죠?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해서 어렵게 들어간 내 회사 월급 250만 원, 서울 구축 아파트 가격 8억. 서울에 구축 아파트라도 살려면 320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고, 요즘 물가 어때요? 월세, 전기세, 보험료, 학자금 이런 고정비 내고 밥 3끼 먹으면 월급 순간 삭제돼 버리는 경험 다 해봤잖아요. 근데 이런데 무슨 내 집 마련이야 라는 생각도 드시죠?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집 마련을 한 사회초년생의 비결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.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것 같다고 시작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.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부자가 된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. 저의 수강생 중에서도 20대, 30대 사회초년생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내 집 마련에서 중요한 두 번째 스텝, 나의 재무 파악입니다. 여러분들, 총을 쏠 때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총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종잣돈인데요. 내 월급만 보면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? 이 돈이 종잣돈이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? 저도 월급을 받으면서 종잣돈 모으는 일이 가장 막막했어요.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단 100만 원이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돈이 빨리 모일 거예요. 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나의 자산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, 나의 자산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. 대출, 매달 지출, 저축액으로 나눠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, 첫 번째 대출입니다. 대출에서는 좋은 대출인지 안 좋은 대출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좋은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산을 늘려주는 대출이 좋은 대출이고, 안 좋은 대출은 내 자산을 감가시키는 대출이 안 좋은 대출입니다. 그리고 좋은 대출이라면 이율, 이자를 확인해 보시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매달 내는 이자를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매달 지출입니다. 매달 내가 얼마를 쓰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시나요? 이걸 모으면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매달 나가는 고정비, 식비, 내 용돈, 이거를 정확히 정하고 지켜야지 앞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너무 좋은 가계부 어플들이 많은데, 저는 이것보다 손으로 카드 내역을 매일매일 정리하면서 모든 지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내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갔다가 술 한잔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젤리나 초코우유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서 낭비를 했더라고요. 그 돈이 적은 줄 알았는데 모으고 나보니까 너무 큰 돈이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편의점 가는 습관을 끊었습니다. 세 번째는 저축액입니다. 여러분, 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. 내가 매달 저축액이 일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, 저축액이 150에서 200만 원 이하라면 투잡이나 부업을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잡이나 부업을 위해서 너무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는 건 비추천드립니다. 우리의 포인트는 시간을 쓰더라도 돈을 더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. 시간을 덜 쓰고 돈을 버는 거는 나중에 자산이 쌓였을 때 해도 충분합니다. 근데 그냥 노동을 하는 부업보다 내가 잘하는 일을 살려서 부업을 하면 좋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영어 강사였어서 부업으로 성인 영어 과외, 이민 준비 과외, 중고등학생 내신 과외들을 했어요. 이런 과외들을 하면서 저축을 크게 늘렸는데, 여러분들도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부수입을 꼭 만들어 보세요. 세 번째는 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기입니다. 여러분,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청약, 1번 매매, 금매, 경매, 공매 등 굉장히 많습니다.
그냥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오를 지역에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?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합니다.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매수법을 전략 있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. 많은 매수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2년 단위 계획 세우기입니다. 여러분,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2년 정도 보유하고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한 개도 안 낸다는 사실 아시나요? 내가 첫 번째 주택을 사고 2년 후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합쳐서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이걸 반복하면서 주거를 해결하면서 내 자산을 더 불릴 수가 있어요. 제 부동산 동기도 이렇게 네 채의 집으로 2억짜리 아파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. 사실 이 방법은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있으면 학교 적응 문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처럼 젊은 나이일 때 하면 좋겠죠. 내가 최종적으로 살고 싶은 곳을 목표로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하고 2년마다 갈아타기 할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. 그러면 첫 번째, 내가 어디를 사야 할지, 얼마대에 사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. 오늘은 이렇게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하는 4가지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첫 번째, 된다는 마인드. 두 번째, 나의 재무 파악. 세 번째, 돈 공부하기. 네 번째, 계획 만들기입니다. 이렇게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? 저를 구독하시면 사회초년생이 부동산을 하는 유익한 방법을 매주 볼 수 있습니다.